자, 여러분들, 오늘 호랭이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실 이야기는요, 종교학자 삼촌분의 공포 실화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도 악마를 허주로 모셨던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허주라고 하면 뭐 허주 잡신, 뭐 무속 세계에서는 신이 아닌 존재, 일반 또 귀신들을 허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악마를 모신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 도대체 어떤 또 데빌 샤먼, 데빌 샤먼이 또 있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 여보세요. 네,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네. 오늘 호랭이님 해주실 이야기가 악마를 모셨던 무당이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게 도대체 그쵸.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악마를 모시는 것보다 네.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어떤 한 무당의 이야기일 거고, 이거는 배경은 우리나라인가요? 당연히 우리나라고, 실제로 제가 삼촌하고 같이 이 애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 이 애가 저랑 친구 사이예요. 저랑 오, 동갑. 정말요?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기릿 갑시다. 이제 4년 전이에요. 4년 전 이야기이고, 앞전 상황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삼촌이 한국에 와 계실 때, 한국에 계시는 신부님 한 분께서, 의뢰를 하셔갖고, 네.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애가 여자인데, 네. 허주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음. 그러니까, 흔히들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허주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특별한 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무속 신앙에서 보면은 악신이죠. 그렇죠. 좀, 예. 악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볼 때는 이거를 악마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삼촌 같은 경우에는. 예. 왜 그러냐면은 악마가 그냥 꼭 뭐 서양에서 있는 힘이 강한 존재를 악마라고 하지 않고 그런 존재를 삼촌은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삼촌이 볼 때는 악마였대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한국 영이 이제 빙의가 아까 그 허주로 모셔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이제 구마를 했을 당시에 이 안에 있는 게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옛날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엄청 예전에 네. 가톨릭 신자였나 봐요.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던 그 허주라는 게. 근데 이제 네.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가톨릭 박해를 받던 시절에 살기 위해서 가톨릭 신성모독을 계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렇게 신성모독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꼬투리가 잡혀갖고는 처형당했는데 본인이 산 이름을 밝혀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치악산 아세요 혹시? 치악산 알죠? 치악산에 있는 무슨 바위에 묶여갖고는 거기에 있던 신이었다. 아, 예. 본인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근데 이제 좀 신기한 부분은 이 아이를 이제 보러 가잖아요. 보러 가서 간단한 테스트를 했는데 성물에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했대요. 오, 이거 어떡해요? 그 성물에 진짜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였대요. 네. 일반적인 악마 부마자들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애가 찾아와요, 자기 말로. 교회에. 오, 예. 왜냐. 그 아이가 어머니하고만 살던 한부모 가정이라 하죠. 그런 집이었는데 예. 원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대요. 그 어머니께서. 근데 애가 뭐 평소에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애가 그런 현상을 보였대요. 네. 빙의된 듯한 현상을 보이고 해서 가톨릭 교회에 데려왔는데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는 이런 빙의 치료를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회의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던 찰나에 길에서 한 무당분을 만났대요. 그 무당분이 우연히 아이를 보고는 애한테 신이 내려왔는데 왜 이거를 받지 않느냐 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가 원래 믿던 종교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혹하셔갖고는 어머니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 네네. 무당한테. 네. 근데 문제는 신내림을 받는 그런 의식 같은 걸 하잖아요. 굿 같은 걸 한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신을 받는 네. 그런 굿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굿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제 그런 걸 내려줬나 봐요. 신내림 받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삼촌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더 문제는 그 애를 데리고 그 무당분이 자기 밑에다 놓고서는 돈벌이를 시킨 거예요, 애한테. 왜냐? 아이고, 예. 빙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치료를 했대요. 그 예, 여자가. 예. 그러니까 뭐 신점을 잘 본다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그 여자만 보면은 빙의가 낫다는 뭐 좀 과장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빙의 치료가 잘 되니까 이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갖고 예. 이제 애 엄마도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이 무당도 이 애한테 돈 번 거를 일부를 가져가면서 네. 그렇게 연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무당 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 신의 능력을 뭐 불린다?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을 네. 불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세게 만든다? 네네. 그런 걸 이제 빌미로 애를 자기 밑에다 놓고서는 진짜 뭐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빙의 환자들만 계속 치료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 엄마부터 해갖고는 이제 이 애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거죠. 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돈을 네. 막 한순간에 막 벌어들이니까. 문제는 이 애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을 자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네.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자고 있는데 몽유병이란 걸 겪어본 적 없는 애가 자다가 일어나면은 옥상에 서 있거나 네. 뭐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있거나 네. 어떤 이런 자기를 해하기 직전에 늘 잠에서 깼대요. 잠을 꿈에서? 잤는데. 아니 꿈 말고 그럼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깼는데 몽유병 막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막 혼자 자다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다가 몽유병 증상처럼 움직이는데 꼭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깼대요. 뭐 옥상 네네네. 난간에 올라가서 깨고 막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자기 얼굴 앞에 댄 상태에서 깨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애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성인인데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뭐 신내림을 받으면은 뭐 이런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렇죠. 자기가 받아들였는데 왜 계속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할 찰나에 이제 그 본인이 받았다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네. 모습을 드러냈대요, 자기한테. 예. 근데 늘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 몸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애는 은연중에 계속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신내를 받았는데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네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게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예. 그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어갔고는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막 본인한테 막 해야 하는 행동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본인한테 어떤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피해가 가더래요. 본인 네네.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친구한테 뭐 연락을 해갖고 좀 문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뭐 친구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가갖고 화를 내거나 막 이런 본인이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리고 막 계속 어딜 가나 그 존재가 보이더래요. 네네네. 특이한 점은 늘 높은 건물 위에서 본인을 내려보고 있더래요. 네. 그리고 그 존재가 나타나면은 주변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는 듯
느껴졌대요. 와, 신기하다. 예. 네. 그래서 생김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생김새가 약간 원숭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에 털이 굉장히 많았대요. 예. 그리고 혹시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비실이 아세요? 누구요? 비실이요? 비실이. 네. 그게 뭐예요? 비실비실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그 눈 째져갖고. 뭐 있겠죠, 그런 캐릭터가. 네네네. 근데 그 사람 얼굴에 털이 엄청 많고 눈이 쫙 찢어져갖고는 되게 강제비같이 생긴 얼굴이었대요.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애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니까 예. 이 애가 이제 자기가 다니던 성당으로 간 거죠. 네. 가니까 이제 뭐야 이거 그 가서 본인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자기가 이 허주를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어떻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삼촌이 한국에 계셔갖고 이제 삼촌이 가셔서 상을 보고 뭐 주변에 구마 사제분들 그분들을 통해 갖고 이 애에 대한 구마를 했대요. 네. 근데 구마를 했는데 그 구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뭔진 몰라도 뭐 악마라고 쳤을 때 되게 굉장히 반응이 잘 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빼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래 무당이 제대로 된 신을 받으면은 가톨릭에서 구마의식을 하잖아요. 안 된대요. 그렇죠. 뺄 수가 없대요. 근데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가끔 진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가끔 오신대요. 뭐 예. 무당분이 자기 신을 뭐 빼고 싶다 하고 오신대요. 그러면 안 빠진대요. 근데 웃긴 게 이거는 빠지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예. 빼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 애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이 애가 또 허주를 모시는 거예요. 무당으로. 또 선무당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애 엄마가 완전 사이코예요. 왜요? 이게 돈 맛을 한번 알아버리니까 이 애 구마의식을 했잖아요. 완전 난리 쳤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원체 가톨릭 교회를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고 그 무당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뭐 빼는 게 맞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애가 그 갖고 있던 그 악마한테 빙의가 됐을 당시의 기억을 계속 되짚어내게 했어요. 왜냐? 예. 책을 발간하려고.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벌려고. 네. 돈 맛을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이 애는 그게 싫었던 거죠. 계속 되짚어내야 되니까 그 당시 기억을. 그래갖고는 계속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애가 뭐 그 어머니 때문에 뭐 우울증도 앓게 되고 뭐 이런 아이고. 식으로 해서 또 그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가 살던 교구에 있던 신부님께서 애가 또 교회에 나오질 않으니까 네. 이미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해갖고 애를 보러 갔는데 애가 또 무당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오, 예. 왜냐? 그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으니까 별것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냥 진짜 흔히 아는 잡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들러붙었는데 이제 애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구마의식을 했는데 그러게. 왜 또 이러지? 이거 진짜 무당돼야 되는 팔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또 무당한테 갔는데 그 무당이 허주 잡신을 모시게 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삼촌이 한국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네. 삼촌이 너 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도 같이 가자. 오, 근데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워갖고. 예. 삼촌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제가 가서 뭘 합니까? 일반인인데. 네. 근데 이제 가져가셔갖고 갔어요. 갔는데 그 신부님하고 저하고 삼촌하고 갔는데 그 집에서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쫓아요? 욕해요. 막 니들 때문에 딸 인생 조질 일 있냐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막 예. 가라고 막 이상한 알맹이 같은 걸 밖에다 던지면서 막 재수없다 막 이러면서 침 뱉고 막 가라고 해요. 계속. 예. 또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삼촌이 이거 저가 허주 잡신인지 일단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예. 아예 우리가 이쪽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무당분을 아, 데리고 예. 가자 해서 예.
꽤나 그 당시에 좀 뭐 무속 쪽에서 봉사하시는 분 사이에서는 유명하신 뭐 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머니인데 되게 용하신 분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분을 모셔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얼굴만 봐도 무서워요. 전 봤거든요, 실제로.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말도 무당. 못해주고, 누가 봐도 무당이고, 예. 저거 말 걸었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듣겠다. 그냥 엄청 근엄하시고, 약간 좀 아우라가 이렇게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간 게, 이제 집에 이제 문에 들어갔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예. 저는 처음 맡아봤어요, 그런 냄새를. 비린내? 그 비린내가 나는데 진짜 막 그냥 흔히 아시는 생선 비린내 막 음식물 찌꺼기 막 들어간 이런 이상한 잡냄새가 나요 집에서.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애가 집 그러니까 벽 있죠, 벽을 보고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오, 예. 그 무복 같은 걸 입고. 예.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당시에. 예. 그리고 나서는 막 혼자서 막 그 뭐라 할까요? 막 혼자서 막 이래요. 막 이래요.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야. 막 이래요.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노발대발 하는데 그 무속인 분 있죠. 우리 같이 가셨던 무당분께서 네네. 막 욕을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야 막 소리 질러요. 막 야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막 삐삐삐 하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지르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니 애한테 가서는 애를 막 보면서 네가 뭐 부모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질러요. 예. 이런 막 뭐 쳐죽일 뭐 어쩌고 막 하시면서 머리를 잡더니 막 흔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뻥져갖고는 거기서 가만히 서 있고 삼촌하고 이제 막 신부님 가셔갖고 하지 말라고 막 말리고. 예.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야. 막 이게 애 팔자를 막 조지려고 뭐 이러냐고, 이 돈에 뭐 미친 막 인간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 역정 엄청 내시더라고요. 예. 막 그러면서는 진정이 안 되시는지 계속 화가 난다고. 그 애 엄마도 쫀 거예요. 이제 느낀 와. 거죠. 이 사람 무당이구나. 예. 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난리가 한바탕 나고 나서 그 애한테 가시더니 애한테 막 뭘 해요. 뭐 위에서 네. 머리에다가 대고 막 머리를 막 휘휘휘 막 이렇게 하시면 휘파람 부시면서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애가 정신이 한 5분 있다가 돌아왔는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더 소름 돋아요. 뭐라고요? 뭐냐면은 그 무당분이 들어오시기 10분 전부터 이 집에 있는 막 그 나이가 조금 젊은 귀신 남자 1명 여자 2명이 자기가 정신을 집중 못하게 머리를 잡고 막 흔들었대요. 자기 머리를. 예. 그러니까 애가 막 입 벌리고 가만히 허공 보고 있는 동안 그 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당분이 들어오시니까 그 귀신 방 안에 진짜 귀신이 엄청 많았대요. 네. 근데 그 귀신들이 막 구석으로 숨는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쪼그려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울면서 무섭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당분께서 저한테 무슨 이상한 방울 같은 걸 하나 주셨어요. 고양이 목에 다는 그런 리본 방울 있죠? 네네. 그런 방울 하나를 저한테 주시더니 애를 데리고 나가 있으래요. 저보고 예. 잠깐 나가 있으래요. 그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워갖고. 만약에 얘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저한테 오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이제 나가야 그렇죠.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삼촌이 빨리 나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짜증 막 난 상태에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 우는 애 데리고 나갔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네. 있었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애 보고 있는데 막 애가 막 훌쩍훌쩍 해요. 계속 훌쩍훌쩍 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훌쩍훌쩍 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간 좀 뭐가 막 자꾸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막 이러고. 올라오는데 막는 듯한. 네, 약간 이래 막 울다가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보고 좀 무서워요. 근데 솔직히 그거 보고 있으면. 예. 그래갖고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올라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무당분이 주신 방울로 애 머리를 이렇게 눌렀죠. 네. 혹시 뭐 그렇게 하면 내려가는 줄 알고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네네.
진짜 이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애가 힘든 일이 많았구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한테. 예. 본인이 뭐 좀 힘들었던 부분, 어머니하고 이렇게 다퉜던 부분들도 다 해갖고 막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애가 얼마나 말할 곳이 없었으면 처음 보는 내가 이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다 털어냈나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는 말이 뭐 자기가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친구들도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네. 엄마가 자꾸 내 그런 기억을 자꾸 꺼내냈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 막 얘기하면서도 막 이래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오.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러고 네. 있는데 이제 그 삼촌이 나오셔갖고는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애 엄마는 울고 있고 무당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 이 애한테 있는 거 신 아닌 거 알았지? 네가 딸 앞에서 시인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울면서. 오. 예. 인정했구나. 근데 왜 이 무구는 뭐고 저 물 떠다는 거 뭐야?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해놨대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인 게 이 애한테 허주 잡신을 모시게 한 무당도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 무당이 그러니까 이 애가 무당 신내를 받고 나서 계속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을 받은 모습이 아니었나 봐요. 엄마가 보기에도. 네네. 그래서 이제 애 엄마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렇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무당이 말하기를 뱀술을 한 달 동안 자정이 넘은 시간에 먹이라 했대요. 애한테 한 잔씩. 예. 그렇게 해서 애한테 몸에 좋은 거다 해서 먹인 거예요. 무구들도 애가 뭐 갖고 싶다 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 애 그러니까 무당 노릇 시키려고 거기다 사서 갖다 놓고 예. 애가 싫다고 하고 막 고통받는 순간에서도 그 무슨 요강 같은 데다 물을 떠놓고는 기도를 하라고 했대요. 네. 강제로 거기다 앉혀놓고. 예.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물 떠놓고 요강 앞에 설 때마다 애가 영혼이 얼마나 갉아먹혔는 줄 아냐고. 네가 부모야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무슨 진짜 뭐 범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 이야기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애가 근데 TV에서만 덤덤해요. 봤는데. 네, 덤덤해요. 약간 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냥 네네. 엄마가 원래 저랬다는 걸 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저는 더 안쓰럽다고요. 네. 안쓰럽더라고요, 애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는 이제 데려갔죠. 그 무당 굿하는 데 데려갔나봐요. 가서 이제 이거 다 쳐내야 된다고 해서는 데려가셔서 애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 애가 치료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완전히 아작이 난 상태였고 그렇겠죠. 네. 영안이 안 다쳐요. 네네. 그러니까 영안이 그 무당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영안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에 어떤 네. 무당 데려다 앉혀놔도 이거 영안 못 닫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 그런지는 삼촌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악마라는 존재가 빙의가 된 상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를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애는 너무 구멍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지 못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평생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애랑 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일이 다 네네네. 끝나고 네. 얘기 나눴는데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는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희생된 걸 알고 있었다. 근데 나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안쓰럽네. 예. 네, 근데 우리 집이 많이 못 산 것도 사실이고 엄마가 아빠 없이 나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본인은
공부해갖고 대학교부터 들어가는 게 목표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애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왜냐면 애가 뭐 무슨 좋은 고등학교 갔는데 그 학비가 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네네. 근데 그 학비 때문에 다니다가 그 학비 내고 다녔는데 이제 차비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니까 애가 학교 자퇴를 한 거예요 그냥. 아휴. 그리고 예. 검정고시를 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검정고시 이제 점수로 뭐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데를 다녀볼까 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그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제가 컴퓨터도 한 대 사줬거든요. 월급 받아. 정말요? 너무- 네, 그 당시에 예. 사줬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한바탕 지나가고 이제 그 애도 뭐 우리 누나 그 병원에 와갖고 많이 진료도 받고 했어요. 정신과 진료도 엄청 오래 받았고 예. 그 이후로 이제 좀 저랑 잘 지냈죠. 근데 이제 음. 삼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왜 간 거야 삼촌이라고 물어보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완전 망나니 그 자체였거든요. 네. 그 시기에 지금은요? 맨날 클럽 가서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일도 안 하고 아빠가 주는 카드로 그냥 맨날 뭐 클럽 가서 빵딩 흔들고 술 마시고 네, 약간 그러고 살았어요. 약간 그런 남의 돈, 아빠 돈 제 돈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 돈으로 막 거렁뱅이처럼 살았을 시기였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아빠랑 막 되게 부딪혔는데 이제 삼촌이 예.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저를. 그 애를 보여주시면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애가 이제 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친구도 되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애는 저랑 네네. 아직도 막 연락을 하고 지내고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이거 네. 얘기해도 제가 허락을 받아야 돼갖고 근데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해서 찾았는데 이게 네. 법상으로 어머니가 성인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은 경찰에서도 딸인데도 불구하고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건 어머니가 살아계시긴 한데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쾌걸근육맨이 됐어요. 무슨 보디빌딩 뭐 대회를 나간다고 근육을 예. 막 이렇게 키워놨더라고요. 오. 근데 근황 얘기를 해주는데 계속 보인대요. 그 귀신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속 보이고 사실 말하면 자기는 아직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드시겠죠. 그때 그 기억도 힘들지만은 지금 이제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일 자체도 너무 힘이 든대요. 그 무당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나봐요.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무당분 얘기는 몰랐는데 네네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한 2년 가까이를 그 무당분이 부르시면 가서 막 밥도 얻어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무당분이 네. 그러시기를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한테 붙을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예. 그 저번에 붙었던 그거를 무당분은 그 애 몸에 남아있는 그 어떤 흔적을 보고 악마라고 안 하시고 악신이라고는 얘기를 하셨대요. 악신? 약간 예. 그런 류의 악신들이 너한테 많이 들러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네.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면서 힘들어도 버텨내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너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당집 안 와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항상 밝은 마음으로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이 인상 깊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밝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야 여기 저기 입구에 귀신 서 있다고 막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근데 네. 참 안타까워요 이 얘기가. 그러면 저는- 호랭이님, 네. 그 친구분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들어보신 것도 있나요? 많죠. 그래요? 많죠. 저는 한 달에 거의 두세 번씩 만나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터져서 잘 못 만났는데 예. 원래는 엄청 많이 만났어요.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얘도. 얘가 그 비박 네. 아세요? 비박? 그 야간 산행하다가 산에서 비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대충 예. 어디 대피소 같은 데 들어가 자거나. 예. 그럼 거기서 겪은 일도 저가 진짜 엄청 무서운 일도 하나 들었었고 오. 별의별 얘기 다 있더라고요, 얘도. 근데 이제 얘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걸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갖고. 그래요? 지금 듣고 계시다면, 여기에는 본인 같은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환분들은 서로 공유를 안 해요. 문제점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만 그렇고 나만 미친 사람 같고 그렇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계속 끙끙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제 채널에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애가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방송 참여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저를 만나면은 막 자기가 막 귀신 보느라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다 털어놔요, 저한테. 왜냐면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면은 자기가 미친 사람 취급이 받는 걸 아니까 그렇죠. 얘는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차라리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여기다 네가 얘기를 해. 그러면은 방송 컨텐츠도 생기고 니도 뭔가 좀 응? 스트레스 풀 공간도 생기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바디 프로필 뭐 찍는다고 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보디빌딩을 하신다고요 이제? 근데 부부 사이에 무슨 보디빌더를 한다고 살을 쫙 빼고더니 막 근육을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너가 이거 듣고 있으면은 나한테 카톡으로 3대 몇백 치는지만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자, 아니요. 오늘 네. 호랭이님께서 또 네. 지금 현재 친구분이시겠고 그리고 정말 또 안타까웠던 무서웠던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말 그대로 허주를 우리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 귀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게 악마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그쵸. 근데 악마라는 게 뭐 굳이 서양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악신이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삼촌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네요. 나중에 그쵸. 화선이님이 아마 답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치약산 그거는 뭔진 모르겠어요. 치약산 바위라는데 네네네. 그게 삼촌 말로는 엄청 또- 세탄이? 세탄이요? 그러니까 세탄이인가? 무슨 그 세탄이의 뭐 원조가 된 무슨 할머니가 있대요. 그 무슨 할멈이라고 부르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어떤 산에 있는 바위에 묶여 산다고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런 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삼촌이. 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악신으로 평가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 중 와. 하나일 수도 있겠다. 자, 호랭이님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목이 뜯기기 전에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송으로 슉 가버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소고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지인분이 어떤 한 빌라에서 겪은 실화이고, 거기서 도대체 어떤 귀신을 또 목격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할지 알고 계실 겁니다. 렛츠가 기릿! 갑시다. 여보세요? 네, 소고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고기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한 빌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얘기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친해진 그 여자 사람 친구 얘기예요. 예, 여자고 정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조금 봐요. 보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그렇게 막 보는 친구는 아니고, 예. 이제 문득문득 본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기가 센 곳, 뭐 터가 안 좋은 곳, 그런 데를 가면은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뭘 할까 하다가 이 친구한테 예. 5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량에게 5년 만에 전화를 걸고 그 뒤로 들었던 또 무서운 이야기일 건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입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정량이 이제 자취할 때 겪었던 얘기인데요. 예. 이제 이게 집안 사정이 조금 복잡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20살 때부터 이제 혼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서 살게 됐거든요. 네. 이제 부모님이 그냥 이제 혼자서 살기 괜찮게 이제 빌라 전세를 얻어주셨었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빌라를 들어갔는데 좀
집값이 좀 많이 다른 층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저렴했대요. 예. 그 빌라가 그 옛날 빌라들 그 지하 있잖아요. 요즘 빌라는 지하 없고 1층 다 주차장으로 트고 1.5층이나 2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 빌라라 가지고 지하층도 있고 4층짜리 건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방을 보고 할 때는 그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었대요. 집 자체는 되게 깔끔했대요. 집 자체는 깔끔하고 방 2개였나? 방 2개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 하나 있고, 그 일반적인 그 빌라 구조, 네네.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뭐 다 집안도 괜찮고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살기 시작한 지 1달 반? 2달? 그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대요. 예. 특히 잘 때. 밤 새벽 1시 반, 2시? 그 사이만 되면은 그 이상하게 몸이 떨리고 오. 막 으슬으슬해지고 막 되게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예. 없다가 1달 반쯤 지나고 나서부터 1달 반, 2달 그쯤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느낌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한 번은 안 자고 이제 그 시간까지 버텨봤대요. 예예. 근데 또 이 친구가 잠을 안 자면은 또 그런 느낌이 안 들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잠만 들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가위에 눌리는 건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래요. 몸은 다 움직여지고 네네. 이제 뭐 가위 눌림의 그 특이한 현상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고 막 눈만 떠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자다가 눈 딱 떠보면은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아, 이 집이 뭔가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뭐 우풍이 드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대요. 다 점검을 해봤는데 우풍 들어오는 데도 없고 별 문제는 없더래요. 한 번은 이제 자다가 그 꿈을 꿨다고 하는데, 이게 웬 여자가 꿈인데 자기가 이제 집에서 이제 레포트를 이제 작성을 하는 꿈을 꿨대요. 예예. 거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막 그 레포트를 하는 꿈을 꾸는데 바닥에서 뭔가 검은 게 이렇게 싹 하고 올라오는 게 보이더래요. 예. 검은 게. 예. 이게 이 친구는 그게 꿈인 거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꿈인 걸 모르고 뭐지 하면서 이러고 뚫어져라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슥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까만색이었던 게 사람 정수리였던 거예요. 아 진짜요? 사람 예. 정수리부터 이렇게, 예, 지하에서부터 이게 사람 정수리부터 이렇게 슬슬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얼굴은 안 보이고, 예. 그때 들었을 때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제 머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게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얼굴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머리부터 이렇게 쓱 올라와가지고 오우. 이제 완전히 이제 발끝까지 다 올라왔을 때 예. 그 거실 바닥에서 한 5cm에서 10cm 정도 아무튼 조금 뜬 상태로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빙빙 돌더래요. 예. 거실을 이제 빙빙 돌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그 친구가 옷방으로 쓰는 방에도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왔다 갔다 계속 돌더래요. 와 계속 반복해서. 예, 계속 막 빙글빙글. 그러니까 미동도 없이 그냥 차렷 자세로. 예. 예. 미동도 없이 차렷 자세로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자기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감감무소식이더래요. 나오지도 않고.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꿈인데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대체 저기서 뭐 하길래 안 나오나, 뭐 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봤대요. 방문을 열고 봤더니 이제 자기가 자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나랑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이러고 그 앞에 이제 머리맡에 이렇게 서가지고 가만히 서서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서서 있다가 갑자기 이게 그 여자가 이렇게 쓱 움직이더니 그 병원 치과 가면은 그 의자 이렇게 뒤로 제쳐지는 거 있잖아요. 아 있죠. 이렇게 네. 하는 거. 예. 예.
그런 식으로 이 여자 몸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수직으로 서 있던 게 수평으로 이렇게 그냥 떠버리더래요. 예. 그대로. 차렷 자세 그대로.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제 친구 정량 몸 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지는 것처럼 내려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는 몸 위로 그대로 겹쳐지더래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비명을 딱 지르는데 그 비명과 동시에 이제 깬 거예요, 정량도.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뭔가 있는 건가 보다.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일이냐. 분명 나는 여기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느낌도 없었는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되게 무섭다, 막 이 생각을 했었대요. 처음으로, 예. 그때 처음으로. 네. 그 꿈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그 꿈을 이제 굉장히 자주 꾸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 그 주기가 있었대요. 근데 꿈을 꿀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한 번은 자기 이제 친한 언니였나, 언니를 불렀대요. 네네네. 자기 집에서 이제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렀대요. 예, 아닌 척. 그래가지고, 아닌 척, 이제 그냥 놀고 싶었으니까 느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잠을 잤는데 이 친구가 그 언니한테 네. 자기가 자는 데에 재우고 자기는 이제 다른 데서 잔 거예요. 너도 한번 항상 꿔봐라. 자기가 자는 자리에다가 자기가 네. 자는 자리에다가 그 언니를 재우고 자기는 그 옆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이제 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 숙면을 했대요. 너무 잘 잤대요, 그 잠을. 네네네.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 언니라는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자기를 깨우더래요. 자기는 숙면을 했는데 그 언니가 되게 막 놀라서 막 깨우더래요. 자기를 흔들면서.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났더니 야, 나 지금 되게 무서운 꿈을 꿨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꿈? 무슨 꿈? 하면서 이제 또 끝까지 모른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자면은 꿈을 꾸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모른 척을 한 거죠.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아니 자는데 야 꿈을 꿨는데 같이 술을 먹고 있었거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전날 놀았던 그 내용의 꿈을 꿨대요. 예. 근데 놀 때 그 테이블에서 같이 술을 먹는데 그 정량이 그 소파 앞쪽에, 그러니까 자기가 정면으로 봤었을 때 그 여자가 올라오는 쪽에 있었고 그 언니가 그걸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술을 먹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정량이 갑자기 자기랑 막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뒤를 가리키더래요. 자기 뒤를. 그래서 이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이제 또 그 여자가 이제 이미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 예. 올라와가지고 그 언니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똑같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다가 또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네. 그래서 꿈에서의 정량이랑 같이 방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자고 있는 자기 위에 서 있다가 똑같이 그렇게 해서 몸 위에 이렇게 딱 얹어지는 거죠. 이제 또 겹쳐지는 오, 예, 자기 예. 그 언니 몸 위에. 예. 그래가지고 너네 집에 이제 못 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그 여자 분위기가 꿈인 걸 알면서도 나는 이게 산 사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 이제 니네 집 못 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예. 어찌저찌 해서 밖에 나가서 같이 아침을 먹고 이제 헤어졌대요.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만 자면 그런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긴 하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부동산에다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네. 집값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들이 그런 걸 잘 안 알려줘요. 집값도 떨어지고 주변 그 집값만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 집값 주변에 있는 집값까지 싹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알려줘요. 그럼 뭐 일이 있어도 진짜 막 뉴스에 나온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그래가지고 뭘 부동산에 물어보고 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동네 주민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피하고. 이 친구가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긴 있었구나. 지금 이 사람들 행동이 진짜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숨기려고 이러는 거다라는 걸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어찌저찌 하다가 그러면은 이게 혹시 다른 친구들도 그런가 하고서 이제 부른 거예요. 저를요.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전 또 혼자 가기 싫어서 안군을 또 같이 갔죠. 안군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놀고 먹는데 안군도 뭐 처음에 아무런 그런 걸 못 느꼈대요. 네. 되게 그냥 일반 가정집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이제 술 먹고 뭐 놀고 뭐하고 하다가 그때는 좀 오래 놀았어요. 한 예. 새벽 3시인가? 그때까지 술 먹고 놀았으니까 한 새벽 1시쯤부터 안군이 자꾸 슬쩍슬쩍거리면서 주변에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상한데? 이 시간 이상한데? 왜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군이. 예. 분위기가 바뀌어? 그랬더니 되게 오싹오싹한데? 뭐 이상하다. 아까는 안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안군이.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기억이 잘 없어요. 그날 진짜요? 필름이 나갔거든요. 예.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필름이 나갔거든요, 저는 그때. 네네네. 예, 이것도 이제 정량이 이제 저랑 그 안군이랑 얘기하는 거를 자기가 얼추 이제 그때 기억나는 얘기로 해준 거였는데 네네. 저는 이제 왜 그러냐 묻고 그 안군은 계속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계속 둘러보는데 네. 이거는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량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뭐 이 집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안군이 아니다 여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지금 거실에 뭔가 검은 그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올라오지는 않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쟤 누구야 지금 지금 소고기 있는데 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거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여 그랬더니 이제 그냥 예.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봤을 때 그 여자 동선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림자가 보이는데 지금 이 방 안에는 있는 게 아니다. 이 방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가지고는 뭔가가 있긴 있다. 근데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다. 일단 확실한 건 지금 집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체 경보기 같은 놈이니까 아마 그런 게 보였으면은 당장 데리고 도망갔겠죠. 네네네. 이 친구도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술을 먹고 이제 잤어요. 이제 네. 저희는 이제 그 친구 옷방에서 자고 그 친구는 이제 자기 방에서는 이제 못 자겠다고 해서 소파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정량이 이제 중간에 물을 마시려고 깼는데 그 위치가 그 눈 쪽 있잖아요. 네. 눈썹 위쪽. 예. 그만큼만 머리 딱 그 눈썹 위쪽까지만 이제 이거는 꿈이 아니고 실제로 눈썹 위쪽까지만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돌더래요. 오, 예. 실제로 그냥 머리 예. 정수리 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만 이렇게 해서 막 돌더래요. 막 도는데 이게 원래 자기가 자는 방으로는 안 들어가고 계속 막 이렇게 돌고 하다가 이제 저희 자는 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돌고 계속 그걸 계속 반복하대요. 예. 정량도 이제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가고 분명 지금 이 상황은 꿈은 아닌데 지금 저게 진짜 보이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조심 이제 그 머리 움직이는 거랑 그 뭐냐 동선 안 맞게끔 이제 피해가지고 예. 이제 그 가서 이제 안군을 깨운 거예요. 정량이. 그러니까 안군을 깨워가지고 조용스럽게 나 지금 그거 보인다고 네. 지금 정수리 요만큼 이제 올라와가지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군도 일어나가지고 몸을 딱 일으켰는데 그걸 본 거예요. 안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막 쳐서 이제 깨운 거죠. 예.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필름 나갔지. 술이 떡대가지고 막 필름 나가가지고 뭐야 왜 막 이러고 있고 이제 네. 정양이랑 이제 안군이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든 들춰매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정양이랑 안군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안군이 제 지금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었다고. 아까 너가 눈썹 위까지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예. 지금 머리 반절은 올라왔다고. 아무래도 저거 지금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저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너가 본 거는 꿈이었지만 지금 저게 실제로 이만큼이 올라왔다고. 네. 이제 아마 며칠 지나면은 아마 머리 다 올라오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난 해결 방안이 없다고. 아, 그쵸. 난 뭐, 너네들한테 네. 난 이게 너희들이 위험하다는 걸만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거는 네, 뭐 네. 방법이 없다고. 당집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너가 믿는 종교의 뭐 목사님, 뭐 신부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예. 그랬더니 지금 이 집도 지금 자기가 받은 돈에서 이제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들어온 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일단은 아직 다 올라온 게 아니니까 천천히 네. 좀 방을 구하든가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네네. 뭐 어떻게 할 만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지내봐라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를 했나봐요. 보통 같았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동선이랑 그런 것만 피해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아무도.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알겠다 하고서 부동산에다가 이제 집을 내놨대요.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집이 안 나가더래요. 한 달? 그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그 뒤로 다시 봤는데 엄청 마른 거예요, 몸이. 얄미인 네, 거예요, 네. 얄미인 거. 어이구야. 뭐 요즘 뭐 다이어트 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너 뭐 다이어트 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요즘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집 어디에서 자도 나온대요. 꿈이. 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만 잤었을 때 꿈을 꿨는데 네네. 지금은 집안 어디에서 자도 그 꿈을 꾼대요. 그 여자가 자기 몸에 겹쳐지는 꿈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군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래 해가지고 이 친구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는 거예요, 안군이.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정량이 왜 그랬더니 이제 안군이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너한테 해결 방법을 잘못 알려준 것 같다고. 넌 그냥 예. 그 집에서 당장 나와서 딴 데 갔었어야 됐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정량 몸에 그 여자가 겹쳐 보이더래요. 빅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되게 예. 그 효과 있잖아요. 플래시 터지는 것처럼 팍팍팍팍 하면서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방식.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여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이게 좀 겹쳐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당집을 가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 한동안 그 집에서 자지 말라고. 예. 일단 그 집에 안 가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한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니네에서 좀 신세를 졌대요. 예. 언니네에서 신세를 졌는데 또 이상하게 또 그 집에서 자고 나니까 또 꿈도 안 꾸고 잠도 되게 개운하게 자고 그러더래요. 예. 몸의 건강이 다시 되돌아오더래요.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안군이랑 다시 만났어요. 네네. 그랬더니 안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안군이 정량한테. 그러니까 그 정량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못 본 게 자기한테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시야에. 네. 그러니까 정량은 이제 자기 그걸 못 보고 이제 안군이 그걸 봐가지고 얘기를 해줘서 다른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안군이 이제 안 보인다,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나 계속 다시 이거
이 집이 나갈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어떡하냐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네. 그러니 그냥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네. 아니 내 짐이랑 옷이랑 화장품이랑 거기 다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낮 시간에는 괜찮지 않을까? 어느 특정 시간만 되면은 그 기운이 생겼으니까 네. 낮 시간은 괜찮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러려나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자기 짐이랑 뭐랑 이제 조금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신세를 질 수 있는 데를 찾았나 봐요. 네. 어쩔 수 그래가지고 없이. 네.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신세 질 곳을 몇 군데를 찾았었나 봐요. 네. 그러고 나서 짐이랑 간단하게 이렇게 꾸리고 이제 소파에 이제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그대로 잠든 거예요. 예. 그 정량이 그대로 잠든 거예요. 잠들자마자 또 그 꿈을 바로 꾼 거예요. 이번에는 누워서 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잤는데 이번엔 가위 눌린 것처럼 예.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여자가 거실 바닥에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대요. 그냥 쑥 올라와가지고 예. 돌아다니는 것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자기한테 오더래요. 다이렉트로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앉으려고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겹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제 안군이 깨운 거예요. 뭔가 이제 와봤는데 얘가 지금 막 끙끙거리면서 막 가위 눌린 것처럼 하길래 이제 막 쳐가지고 깨운 거예요. 그래서 예. 당장 듣고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짐만 챙기고 나서 넌 그냥 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더라도 뭐 어디 앉거나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 챙겨라. 예. 챙기고 이제 다른 집에서 이렇게 좀 방 나갈 때까지 이렇게 신세를 져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몸 상태가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오늘 해줬는데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얘기 해도 되나? 자기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불규칙해졌고 항상 일정했던 애인데 그것도 불규칙해졌고 그것도 예. 불규칙해지고 그 다음에 없던 탈모 생기고 머리카락도 너무 자주 빠지고 그러니까 완전 기빨린 것처럼 그리고 막 빈혈도 막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온몸이 다 안 좋아졌었대요. 예. 그거를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제 머리 빠지던 것도 없어지고 네. 다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씩 돌아오더래요. 건강이 회복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일을 겪으면서 병원을 갔었을 때는 원인 불명이다.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만 진단을 내리더래요. 네.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머리 빠지는 것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빠집니다. 주기도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이제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단을 내렸나 봐요. 근데 그 집에서 나와서 살면서 그런 게 싹 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예요. 원래 건강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방이 나갔어요. 결국. 방이 나갔어요. 그 방이 나가고 나서 이제 안군이 이제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줬거든요. 저하고. 예. 이삿짐을 나르는 걸 이제 도와주는데 안군이 계속 한 군데를 흘끗흘끗 쳐다보는데 거기가 맨 처음에 그 정량이 잠을 자던 곳 있잖아요. 네. 원래 잠을 자던 곳에서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을 바라보고 있대요.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안 보이는데 분명 자기네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대요. 안군말로는. 안군말로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렷 자세로 미동도 없이 그냥 서가지고 계속 자기네들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삿짐 빨리빨리 나르고 어차피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뭐 그렇게 짐 많지 않아서 네. 이렇게 큰 거 뭐 수납장이나 뭐 옷장이나 이런 것만 적당히 빨리빨리 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끝까지 이제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서가지고 계속 이제 쳐다보더래요. 와,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량이 이사 가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네네네. 그 빌라 그쪽이 저하고 안군 집에서 한 걸어서 15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올 겸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네네. 포차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 전에 여기 살던 아가씨 아니냐고. 네. 맞다고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인사했더니 그분이 이제 조용히
아가씨 나가고 나서 저 집에서 큰일 하나 있었다고.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가 네. 여자였대요. 젊은 여자. 예. 그러니까 딱 그, 정량보다 한 두세 살 정도 많은? 그러니까 그 또래죠. 또래였는데, 그 집에서 살고 한 4개월인가 만에 변사체. 아이고야. 돌아가신 거네. 예,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방에서 진짜 자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그대로 죽었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대요. 예, 예.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이제, 이게 그, 사체가 이제 부패하고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문을 땄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똑바로 누워가지고 그대로 예.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밤새 그 주변에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저는, 주변에서 15분 거리인데 저는 그걸 왜 몰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15분이니까 뭐, 그럴 모를 수도 가능성이 있죠. 있다고 치겠는데, 예, 15분이면 그래도 좀 걸리는 거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사장님이 어차피 이사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있었던 일, 그 다음 세입자가 죽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지하에서 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아, 네.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그런,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네. 그때 그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이 딱 그 또래의 여자분이셨는데, 네. 그 여자분이 그 일을 당하신 곳이 그 집 구조가 똑같잖아요. 빌라니까. 네. 딱 그 방이었대요. 그 바로 아래 방. 와, 예. 그 바로 아래 방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범인이 그 1층 예. 바로 윗집. 바로 윗집인데 와. 그 범인이 또 여자예요. 예, 예. 그 범인이 또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질투? 그런 게 되게 심했나 봐요. 네. 그 지하 1층에 그 안타까운 일 당하신 분이 되게 이뻤대요. 예, 예. 근데 되게 이뻤는데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같은 그 빌라 건물에 있으니까. 네. 주변에서 그 빌라 한 동에서 그 지하 쪽에 사는 그 여자한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챙겨주는데 자기도 똑같이 혼자 사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둘이서만 친해지고 했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지하방 여자 방에서 둘이 같이 술을 먹고 약을 탔는지 뭐였는지 그 여자가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고 네. 그 틈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이고. 또 안타까운 그래서 사건이 있었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의 수사망에서 제껴놨대요. 네. 그러니까 뭐 초동 수사를 잘못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자도 그 바로 위가 그 방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여자도. 네. 계속 겪다 보니까 이 여자도 집을 내놓고 나가고 아무도 그러니까 세입자가 한 두세 번 더 바뀌었대요. 근데 바뀔 네. 때마다,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면은 괜찮은데 여자가 들어오면은 꼭 그 꿈을 끄더래요. 네. 그 여자만 들어오면은 계속 그 꿈을 꾸고 그런 일을 겪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렇겠죠. 타이밍에 이제 정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량도 그 일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가고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그 세입자도 여자였던 거죠. 다음 세입자도. 네. 다음 세입자도 여자였는데 그 여자분은 결국은 뭐 몸을 뺏겼는지 혼을 뺏겼는지는 모르겠다만 이제 거기서 똑같이 안 좋은 일로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뭐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빌라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예, 있어요. 지금 예. 아직도 있어요. 좀 많이 낡은 빌라긴 한데 네. 아직까지 지금 뭐 거기 앞에 항상 주차 뭐 빡빡하게 돼 있고 좀 누군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 결국에는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던 그런 빌라였네요. 예, 그렇죠. 막 뜬금없는 지금 그냥 동네에 소문 그런 게 다 났어요. 아니라. 지금. 아, 진짜요? 예, 지금
예, 지금은 그쪽 동네에 소문 다 나가지고. 근데 뭐 그쪽 세입자는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하기야 뭐 남자분이 소문은 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잠잠해지니까요. 아니면은 그 돌아가신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우, 그건 모르겠지만. 같이 예. 떠났을 수도 있고. 예. 뭐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소고기님께서 또 정말 또 오랜만에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네네. 실화 이야기예요. 이것도 분명히. 또, 네. 그 여사친분이 겪은 실화 이야기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소고기님. 아닙니다. 오랜만에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빌라나 좀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 있는 집에서 이런 귀신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 집에서 귀신이 나왔어요. 아니면 뭐 자고 있는데 귀신이 자꾸 어디선가 나타나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사연이 있는 집은 무조건 있고 또 거기서도 귀신이 등장을 하고 목격이 되는 그런 장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그런 또 사연이 있는 한 빌라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